자, 요 지금 다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이전 시간에 드렸고, 이 다형성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부모 클래스 타입, 또 자식 클래스 타입, 요런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모 타입에는 모든 자식 객체가 대입될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 부모 클래스를 가지고 자식 클래스를 만들죠. 그러면 부모 클래스 자료형, 부모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다가 자식 클래스로 만든 객체, 자식 객체죠. 객체, 자식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만들어서 부모 클래스 타입에다가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거 하고 자동차의 타이어 지금 갈아 끼는 거 하고 뭔 생각이 있는데라고 자꾸 이제 이해를 안 되시면 이 두 가지 지금 반 이제 개념을요. 자동차에 타이어 갈아 끼는 건데, 이거 이제 부품화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지금 저 상속 개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 자식 객체를 부모 클래스 타입에 대입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자동형 변환, 예, 타입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식 객체는 자식 객체를 만든 이 자식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 저장해야 되는데, 부모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다가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자, 요 자식 첫 번째 자식, 두 번째 자식을 다 부모 클래스 타입에 저장할 수 있다. 위에 설명 보면 같은 타입이지만 이때 같은 타입은, 자, 요 클래스 부모 클래스의 규격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예. 부모 클래스를 가지고 자식 클래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같은 타입이지만 실행 결과가 다양한 객체를 대입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부모 클래스로 만든 자식 클래스의 객체, 이 객체를 보면 하나는 스노우 타이어로 만드는 이제 한국 타이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금호 타이어에서 펑크가 잘 안 나는 타이어, 한 번 달면 한 10년 써요,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기능이 다르죠. 얘는 눈에 가는 거고, 그죠? 이게 펑크에 가는 거고. 예. 그래서 실행 결과가 다양한 객체, 자식 객체를 대입, 조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다형성이라는 자, 요 이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요 다형성을 가지고 객체 부품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밑에 여기 이제 보면 자동차는 타이어 타입으로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를 사용하지만 각 타이어의 성능은 다르게 나온다. 요 다형성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자, 보면은 자, 자동 타입 변환에 대해서 자, 프로모션이라고 그러죠. 프로모션하고 캐스팅은 이미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이제 그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이 상속 받아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자식 클래스입니다, 그죠? 요런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 간에 자동 타입 변환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자, 자동 타입 변환이 일어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보면 자식 클래스 타입이 있는데 이거를 부모 클래스 타입의 변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을 때 자식 클래스 타입이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자동으로 변환이 돼서 타입이 바뀌어서 자료형이 바뀌어서 부모 클래스 타입의 형으로 바뀌어서 이 변수에 저장이 된다.
예. 그래서 상위 클래스가 있고요. 하위 클래스가 있는데 상위 클래스를 우리가 부모 클래스라고 하죠. 자, 하위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부모 클래스, 자, 이 애니멀이라는 부모 클래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애니멀은 동물이 가져야 할 구역이겠습니다. 예, 동물이라고 하면 숨을 쉬고 그죠? 예, 콧구멍이 두 개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냄새를 맡 이런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규격 특징들, 예,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애니멀. 범위가 크죠, 그죠? 근데 나는 예, 고양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고양이는 동물 아닌가? 동물 맞죠? 그러면 여기서 만든 애니멀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작성했던 이 소스 코드들 있죠? 얘를 캣도 애니멀이잖아요. 보면은 얘도 여기에 이제 사용된다는 거죠. 요게. 그러면 굳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을 또다시 중복으로 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느냐?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extends, 예, 요 extends 명령상에서 자, 부모 클래스 애니멀로부터 예, 이렇게 상속을 받으면 되죠. 상속. 그래서 애니멀이 가지고 있는 필드와 메소드를 이렇게 일단 상속받고 캐시라는 클래스 상속받고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더 필요한 필드, 자 캐시 되기 위한 더 필요한 고양이의 특징들이 있죠. 예, 필드, 그 다음에 고양이의 어떤 기능들, 메소드. 그래서 뭐 고양이는 뭐 특징 뭐 어떤 게 있어요? 메소드 어떤 게 있어요? 왜 뭐 기능으로 따지면은 고양이는 쥐를 잡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담도 잘 타고 그죠? 예. 또 야옹이라고 또 이렇게 울음소리도 고양이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만 예, 동물의 특징, 애니멀의 특징, 요 필드 속성에서 필드와 메소드에서 고양이가 가져야 될 예, 필드와 메소드만 더 추가를 하면 예, 이렇게 이제 캣이라는 애니멀 부모 클래스를 사용해서 캣이라는 자식 클래스를 빨리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상속이라는 걸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됐을 때, 자 여기 옆에 요식으로 제가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애니멀 자료형 타입에 자 참조 변수를 만든 거예요. 참조 변수를 예 이렇게 해서 cat 작게 예 소문자로 예뭐 자 이렇게 이제 쓰고 는 한 다음에 자식 클래스 타입을 대입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new 해가지고요. 예, 요 캣이라는 클래스 만들어져 있잖아. 자 생성자 캣 호출했어요. 그러면 new 캣 하면 요 클래스를 가지고 고양이 객체가 만들어지죠. 캣 객체 만들어져. 캣 객체. 캣 객체가 예, 만들어지는데 이 캣 객체를 요 참조 변수에 캣이라는 참조 변수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캣이라는 참조 변수는 애니멀 타입이죠. 부모 타입이잖아요. 부모 타입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다가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자식 이 클래스 이 객체 타입이 부모 이 애니멀 타입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된다. 여기 참조 변수가 예, 애니멀 타입인데 캣 타입의 객체를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예, 애니멀 타입으로 예, 형 변환이 돼서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자동 타입 변환이 일어나는 거 해서 이제 요거 이제 자동 타입 변환은 작은 타입에서 큰 타입. 근데 이제 클래스 부모와 자식이 있을 때는 자식 타입에서 부모 타입으로 바뀌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자식 타입에서 부모 타입으로는 자동 형변환이 일어납니다. 그죠? 자식 클래스 타입 객체가 여기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형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 형변환 일어납니다. 요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코드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캣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 생성해서 사용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캣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 캣이라는 걸 만들고 new 캣 해가지고 요 캣 객체를 캣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 캣 클래스 타입이라는 거는 캣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타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캣 객체를 담을 수 있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는 거죠. 참조 변수니까 캣 객체의 주소를 저장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요 캣이라는 참조 변수를 다시 애니멀 타입의 애니멀 참조 변수에다가 또 이렇게 대입을 한다. 그럼 요때 자동 형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동 형변환. 요 자동 형변환은 지금 이제 캣이라는 자식 클래스 타입의 객체 타입에서 애니멀이라는 부모 클래스 타입 상태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형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한 줄로 썼을 때 애니멀, 요거는 이제 참조 변수는 애니멀로 줬네요. 그죠? 애니멀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 애니멀이라는 참조 변수를 두고 여기다가 자, 캣 객체를 만든 다음에 new cat 해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캣 객체를 애니멀 타입의 참조 변수에다가 대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여기에 일어나는 게 요 자동 형변환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자, 요 좀 지우고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요 캣이라는 참조 변수와 요 애니멀이라는 참조 변수 자, 이게 같으냐라고 요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 true라고 나온다는 거죠. 얘도 캣 객체고 얘도 캣 객체예요. 그죠? 얘도 캣 객체의 그 주소를 가지고 있죠. 캣도 그렇고 애니멀도 이 얘네들 참조 변수도 이 캣 객체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자, 요 힙 영역에 자, 요 애니멀이라는 거는 부모 클래스죠. 그러면 요 부모 클래스 애니멀로부터 상속받아서 요 캣이라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죠? 근데 캣이라는 요 객체를 만들려면 캣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캣을 보니까 얘는 상속받았는데 누구한테?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았죠. 그러면 애니멀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 중에 자, 부모 자식 관계 그래서 어떤 부모 클래스가 있는데 자식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자식 클래스를 객체를 생성하려고 그래요. 자식 클래스를 가지고 자식 생성할 때 이 자식 객체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자식 객체의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보니까 이게 상속받은 거네. 부모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요 힘 영역에 우리가 여기서 new 캣이라고 했지만 부모 클래스의 객체인 요 애니멀 객체가 탁 만들어져요. 그런 다음에 자식 클래스의 객체인 캣이 만들어지겠죠. 이건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 그죠? 뭐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잖아요. 그죠?
부모 없는데 자식이 어떻게 태어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되는 거고, 실제 요렇게 자 참조 변수 캣에다가 캣 객체 만들어서 이렇게 대입한다는 얘기는 캣 객체의 힘 영역에 만들어진 캣 객체의 주소를 여기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캣이 객체가 100번지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100번지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캣이라는 참조 변수, 이 참조 변수는 요 100번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100번지에는 요 캣 객체가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애니멀이라는 타입의 참조 변수 애니멀에다가 요 캣, 자, 참조 변수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한다는 얘기는 요 캣이 가지고 있는 참조값, 캣 객체의 주소값을 애니멀이라는 요 참조 변수에다가 대입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소를 이 캣이 가지고 있는 주소를 애니멀이라는 변수에 참조 변수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런데 타입이 다르잖아. 그죠? 자바에서는 타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캣 타입이고 앞에 있는 거는 애니멀 타입이야. 그러면 요 캣 타입을 자동 변환해서 애니멀 타입으로 프로모션 자동 변환해서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100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 캣이라는 참조 변수도 100번째를 가리키고 있고, 요 애니멀이라는 애니멀 타입의 참조 변수도 요 100번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죠. 캣이라는 객체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if문 사용해서 요 캣이라는 참조 변수와 애니멀이라는 참조 변수, 요거를 이제 같냐라고 물어보면 이건 뭐예요?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요 캣 참조 변수와 애니멀 참조 변수의 주소를 비교하는 거죠. 여기도 100번지 들어있고 여기도 100번지 들어있으니까 결과는 어떻게 추로가 나오는 거죠. 100은 100하고 같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자동 형변환을 지금 이제 하는데 조금 이제 복잡한 거 이제 나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요 그림도 이해가 돼요. 예. 방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요 개념도 이해가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요 지금 자동 형변환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방금 제가 설명했던 거, 자,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건데 조금 더 확장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위의 부모가 아니더라도, 자, 상속 계층의 상위면, 상속 계층의 상위면 자동 타입 변환이 가능하다. 프로모션, 요 자동 형변환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바로 위에 부모라는 게 말 그대로 부모죠. 그러면 여기 바로 위에 부모가 아니더라도 상속 계층의 상위이면 이란 얘기가 뭐냐면, 상위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이제 있으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있고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상위는 누구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있잖아요. 이 얘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위에 조부모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증조. 그죠? 증조, 고조, 뭐 또 조부모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위는 뭐예요? 조상님이지 뭐. 조상님. 여러분들 밑에는 자식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 자식의 자식 하면 뭐 어떻게 불러요? 손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손자의 또 밑에 또 자식 그러면 그래. 자손 하면 되죠. 자손.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그래프가 하나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죠. 어떻게 보면 클래스와 클래스 관계를 이제 자식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 프로모션 설명하고 있죠. 행변환. 그래서 변환 후에는 부모 클래스 멤버만 접근 가능하다. 이제 요 프로모션이죠. 요 프로모션 이걸 그냥 사설표로 자동 현변화 프로모션이 된 후에는 프로모션이 된 후에는 부모 클래스의 멤버만 접근 가능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볼게요. 자, 이제 요걸 이제 보면 자, A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요 A라는 클래스가 이제 조상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B와 C 클래스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보세요. 이렇게. 항상 이제 이 화살표는 화살촉이 부모 쪽으로 이렇게 가 있다 그랬죠, 그죠? 화살 이게 맞는 쪽이 부모라고 했습니다. B의 부모는 A라는 거죠. C의 부모는 A라는 거죠. 그래서 요 A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자식 클래스 B와 C를 만든 거죠. 자, 그럼 이제 B 클래스 자 기준에서 자, 이 B 클래스는 밑에 보시면 D 클래스가 있는데 D 클래스에서 이렇게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부모 클래스는 B 클래스고 자식 클래스는 D 클래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D는 B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는 자식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옆에서 C도 마찬가지예요. 자, C를 기준해서 자, C는 A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클래스인데 이 C도 이 E 클래스한테 상속을 해주네요. E 클래스는 C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만드는 자식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C는 E하고 요 관계에서는 부모 클래스가 되겠죠. E는 자식 클래스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관계가 있을 때 자, 우리 이제 자바 코드에서 자, 여기 위에 거부터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B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요거 얘기하는 거죠. B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자, 요거를 이제 타입으로 쓰는 거죠. 자료형으로 B 클래스 타입에 자, 소문자 B라는 참조 변수를 선언합니다. 선언하면서 자, new B 해가지고 객체 생성하죠. 생성자 호출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참조 변수 B에다가 B 객체를 이렇게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C 자, C 클래스 타입의 C라는 참조 변수 자, C라는 참조 변수에 new C에서 C 객체 생성하죠. 요 생성자 통해서 객체 생성해서 또 요 C라는 참조 변수에 대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D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D라는 클래스 여기 있습니다. 자, D라는 클래스도 자, new D 생성자 호출해 가지고 참조 변수 D에다가 이렇게 객체를 대입을 하죠. 그리고 E 자, E는 여기 있네요. E라는 클래스 만들어져 있으니까 요 E라는 클래스 타입의 E 참조 변수에다가 new E 해서 E 객체를 만들어서 또 대입을 하죠. 자, 지금 보면은 자, 이 앞에 참조 변수 타입과 생성자는 같은 클래스를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요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하고 같잖아요. 그죠? 지금 참조 변수의 타입 B, B, C, C, D, D, E 다 일치합니다. 그죠? 그래서 참조 변수 타입인 이 클래스 타입과 지금 이제 생성자 이 클래스는 동일한 타입입니다. 그죠?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다형성 갑니다. 다형성. 상속 개념을 이제 들어갑니다. 상속 가고 다형성 개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자, 위에 거 부모가 아니더라도
상위 계층의 클래스이면 그 상위 계층의 클래스 타입에다가 참조 그 어떤 변수를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식이나 만약에 이제 자손 객체를 만들어서 저장이 가능하고 이때 자동 타입 변환 프로모션이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로 보면은 자, A 클래스 타입의 A1이라는 참조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new A 해가지고요. new라는 키워드와 A 생성자 호출해서 대입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A 객체를 집어넣는 거 아니라 A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넣는 게 아니라 B를 넣었어요. 여기죠. 요거 자식 클래스 B 클래스의 객체 B를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객체를 자식 객체 B 타입의 자식 객체를 A라는 부모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자동 형변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자, A2에는 C, 이것도 가능해요. 자, 요 C는 A의 자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식 타입을 부모 타입에다가 이렇게 자식 타입의 객체를 부모 타입의 참조 변수에다가 대입할 수 있다. 이때 자동 현변환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 A3은 D라고 했는데 자, D는 자, A가 여기 있고요. D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자, 이게 얘를 이제 할아버지라 그러면 얘는 손자죠, 손자. 손자 객체 D를 할아버지 타입 요 A3에다가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설명이 이제 요거예요. 상위 타입의 하위 객체를 저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이제 자 A 타입의 A4라는 참조 변수에다가 요 밑에 있죠. 여기 할아버지면 아버지고 여기는 이제 자식이잖아요, 그죠? 요 자식 객체 E를 어디에 할아버지 타입의 A죠, A 타입의 참조 변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때 자동 형반환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에 있는 하위 클래스 객체를 상위 클래스 타입의 변수에 대입할 수 있다. 이때 자동 형변환이 일어난다. 자, 하위 클래스 타입을 상위 클래스 타입으로 맞춰주는 자동 형변환이 일어난다. 자, 요거 이해하셨으면 밑에 것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B 클래스 타입의 B1이라는 참조 변수가 있는데 B가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D 객체죠. D 객체를 집어넣죠. 자, 자식 객체네요, 그죠? 자식 객체를 이렇게 부모 객체인 B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다가 대입할 수 있고 자동 현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C도 마찬가지죠. C 클래스 타입의 C1에다가 요 자식 클래스 E로 만든 객체죠. 객체를 이렇게 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는 다 가능인데 자, 요 이제 불가능이 있습니다. 불가능. 어떤 거는 불가능하냐? 자, 지금 이제 B 타입, 요 B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B가 있는데 자, B 타입의 B3이라는 참조 변수에다가 E는 여기 있죠. 요거. E는 자식 아닙니다. 그죠? 내 핏줄이냐 아니냐 그거예요. 그래서 E는 여기 있어요. 얘를 자, 이 객체를 B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 넣을 수 있느냐? 안 된다. 여기 있을까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요겁니다. 요거. E를 자, B3에 자, 넣을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거. 자, 요건 이제 C 균열에서 C 타입의 C2라는 참조 변수인데 자, D는 여기 있죠. 요 D를
D를 객체를 C에다가 넣는 게 되느냐. 이거 지우고 할까요? 예, 이쪽으로 이렇게 되느냐. 보시면 이렇게 D를 이렇게 넣으려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 이것도. 예,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상위의 어떤 클래스 타입에 하위의 클래스 객체를 어,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 요걸 이제 다형성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자동 현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 핏줄을 물려받은 밑으로 내 핏줄을 물려받은 조상 핏줄이 아니라 나의 핏줄을 물려받은 밑에 개체들은 예, 이 상위 본 이제 타입으로 저장이 가능한데 이렇게 내 핏줄 물려받지 않은 이게 대각선 쪽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는 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필드의 다양성인데 필드의 다양성. 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우리 교재 311페이지부터 해서 317페이지 이 교재 보시면서 참고 설명 다 돼 있으니까 그죠? 그거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1페이지에서 317페이지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양성을 구현하는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해서요. 다양성을 구현할 때 부모 타입으로 자동 변환, 자동형 변환이죠. 자동 변환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이 된 메소드를 이제 오버라이딩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요 재정이 된 메소드라는 게 오버라이딩 메소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상속받은 메소드를 재정의 한다. 상속받은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오버라이딩하는 거. 자, 요 부모 타입으로 자동 형변화하는 것과 요 오버라이딩하는 거, 요게 이제 기술적으로 돼야 다형성이 구현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하단에 요 하단에 자, 요거 요 그림을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화살표 이제 자주 봤죠? 요 화살 촉이 오는 부분이 여기가 이제 부모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자식이고, 여긴 자식이고, 그죠? 그러면 자, 타이어 클래스가 있어요. 타이어 클래스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보이드 롤, 이 보이드가 있다는 얘기는 메소드 얘기하는 거죠. 이 타이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 롤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자식 클래스,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는 이 자식 클래스, 타이어 클래스는 요 롤이라는 메소드를 상속받겠죠. 자, 한국 타이어 쪽에 또 이렇게 보면 부모 클래스를 이용해서 상속받아서 타이어 만들기 지기 때문에 롤이라는 메소드를 상속받을 거고, 금호 타이어 쪽도 부모 타이어로부터 상속받겠죠. 롤 메소드를 받기 때문에 자, 이렇게 롤이라는 메소드를 가집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 클래스는 같아도요, 이 상속받은 요 롤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재정의해서 특징이 다르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한국 타이어의 롤은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스노우 타이어 있죠? 스노우 타이어에 맞게 이렇게 만들고, 요거는 자, 요 금호 타이어의 롤은 여기에다가 예, 이제 펑크가 나지 않도록 예, 예, 안 그러면 연비가 좋도록 뭐 한다든지 그죠? 예, 연비가 좋은 뭐 타이어, 뭐 이렇게 소음이 적은 타이어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그 이 메소드의 이 내용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메소드 제정이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코드를 자,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이렇게 보면 예, 클래스 카라고 해가지고요. 예, 요거는 지금 이제 하나의 배열로 자 객체를 관리하는 그런 예제인데 페이지 318페이지부터 해서 320페이지 예, 우리 교재 예, 자,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그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이 카라는 클래스를 보게 되면 자 이게 이제 타이어 타입에 자 여기 참조하면서 프론트 레프트 타이어, 프론트 라이트 타이어, 프론트 백 레프트 타이어, 백 라이트 타이어. 자, 이 자동차를 제가 위에서 하나 그릴게요. 이 자동차 위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위에서 보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타이어가 지금 없죠. 여기 이제 타이어 꽂는 위치인데 그러면 프론트 레프트 타이어는 예, 1번 여기 꽂히는 거예요. 여기 예. 그리고 프론트 라이트 타이어는 2번 여기 꽂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백 레프트 타이어는 뒤쪽이죠. 뒤쪽. 뒤쪽 왼쪽. 그죠? 예. 여기 3번. 그다음에 백 라이트 타이어는 예, 뒤쪽. 예. 오른쪽에 4번. 여기에 이제 타이어를 의미하는 건데 요 아시겠죠? 예, 요 자동차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에 타이어 타입이고요. 자, 프론트 레프트 타이어, 프론트 라이트 타이어, 백 레프트 타이어, 백 라이트 타이어가 있는데 요 참조 변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요 참조 변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타이어 타입이죠 다. 여기 자동차 타이어를 연결할 수 있는 요 고정할 수 있는 요 이제 예, 그런 이제 뭐라고 합니까? 타이어를 연결하는 그런 그 조립할 수 있도록 연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타이어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부분이 참조 변수가. 그러면 자 옆에 보면 뉴 타이어 해가지고요. 이거 뭐예요? 객체 만드는 거죠. 타이어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앞 왼쪽이라는 문자열 값, 그다음에 6이라는 값을 가지고 타이어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타이어 객체를 예,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대입합니까? 프론트 레프트 타이어에 대입하죠. 그러면 앞쪽에 왼쪽 타이어 여기에다가 여기서 만들어진 타이어 객체를 여기에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이어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소스상에 자바 소스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는 게 타이어라는 이 카라는 객체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우리 프로그램 만들 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자 객체 부품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품 객체를 조립을 해 가지고 큰 프로그램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이제 객체 그 관계 설명할 때 상속 관계, 그죠? 그다음에 사용 관계,
그다음에 집합관계. 집합관계 뭐예요? 조립해서 부품들을 조립해서 큰 완성품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카라는 클래스 객체를 만드는데 클래스를 만드는데 카 클래스를 가지고 카라는 객체 자동차 객체를 만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이어 객체를 끼우는 거예요. 조립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제 조립. 대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립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조립. 예. 그래서 앞쪽에 왼쪽 타이어 조립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뉴 타이어 앞 오른쪽 2 하면 타이어 객체 만들어서 요 오른쪽에 타이어 앞쪽에 타이어 또 이렇게 딱 조립해서 요거 이제 객체라는 거죠. 또 3번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타이어 객체를 만들어서 뒤 왼쪽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서 타이어 객체를 조립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타이어로 이렇게 일단은 만들죠. 타이어 객체를 뒤 오른쪽에 꽂힐 타이어 객체를 만들어서 얘를 어떻게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조립하는 거죠. 조립. 여기서는 대입이잖아요. 그죠? 요 관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만들 때 자, 요런 관계를 알면 보통 뭐 그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요 이제 이용해서 만든 뭐 스타크래프트를 만든다든지 우리가 뭐 저기 뭐 자동차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카트라이더 같은 거 만든다든지 카트라이더 같은 데 보면 뭐 타이어도 갈고 뭐 여기 운전자도 갈고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부품 갈고 뭐 하잖아요. 부스트 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네 개의 타이어를 이렇게 장착을 이제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해서 카라는 객체를 만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배열이라는 걸 사용을 하지 않은 그런 이제 코드고요. 배열. 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 타이어 객체들을 타이어 배열에다가 배열을 만들어서 여기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클래스카 똑같죠? 클래스카 똑같은데 동일한데 자, 타이어 클래스 타입에 대괄호 열고 닫고 1차원 배열이죠. 타이어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타이어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이죠. 그래서 참조 변수 자, 요거 타이어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배열의 이름이 되겠고요. 요 배열이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값 목록을 만들어 놨죠. 자, 우리 배열 만들 때 중괄로 이렇게 해서 콤마로 구분해서 값 목록 만들어 주면 요거를 이제 배열 리터럴이라고 하죠. 배열로 만들어서 배열 객체로 만들어서 여기 이제 대입을 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요 보니까 요 콤마 돼 있잖아요. 그죠? 콤마 돼 있는데 요게 타이어 객체죠. 자, 뉴 타이어 해 가지고 타이어 네 짝을 만들어서 타이어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요 참조 변수, 배열 참조 변수에다가 이 타이어 배열 객체의 주소를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 특정 이런 객체를 담을 수 있는 특정 클래스 타입의 이 배열을 쓰게 되면 좋은 건 뭐예요? 유지보수하기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열과 반복문 이런 것들 이 조합이 참 잘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부품을 교체할 때 자, 1번, 2번, 3번, 4번 교체해요. 그러면 포문으로 돌려버리면 되죠. 인덱스 카운터 변수 사용해서 배열 타이어의 0번 방, 1번 방, 2번 방, 3번 방에서 돌려버리면 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타이어스에 1 하면 어떻게 돼요? 예, 0번 방, 1번 방, 여기서 쓰면 안 되고, 타이어스에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방이 있으면 요 타이어스의 1은 요거죠, 요거. 앞 오른쪽 바퀴죠. 앞 오른쪽 바퀴를 자, 금호 타이어라는 클래스 생성자 호출을 해서 금호 타이어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식이죠, 자식. 타이어는 부모고, 그죠? 금호 타이어는 자식입니다, 그죠? 자식 클래스인데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배웠던 거 뭐예요? 다형성이잖아요, 다형성. 부모 클래스 타입에다가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요 앞 오른쪽에는 요런 값을 가지는 금호 타이어 객체가 처음에는 타이어 객체가 들어가 있었는데 금호 타이어 객체가 탁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어렵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int 이 리턴 값이 인티저고요. 자 이제 요 run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run이라는 이제 메소드를 호출을 했을 때 자 system.out.println에서 자동차가 달립니다 찍고요. 포문이 나오죠. 실제 이제 이 자동차 타이어가 꽂혀 있는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예요.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포문, 요 if문이 여기서 여기까지고, 그죠? 포문이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보면 반복문인데, int 카운터면서 i가 0이고요. i가 타이어스 배열이잖아요. 요 배열이죠. 배열의 점 랭스 속성 사용해서 배열의 크기가 1, 2, 3, 4 4개 들어가 있죠, 요소가. 여기 4죠, 4. 그래서 i가 0이니까 i가 4보다 작으냐라는 조건이 돼서 참 만족하면 요 밑에 있는 if문을 수행합니다. 자, 아까 요 설명하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run이라는 메소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요 이제 run이라는 메소드에 요 반복문이 있는데, 요 배열 타이어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1차원 배열이죠. 그래서 이제 타이어스라는 이름으로 배열명을 쓰고 있습니다. 참조 변수명이죠. 참조 변수인데 배열 객체를 이제 참조하는 참조 변수입니다. 배열명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렌스 값은 이 타이어 배열에 들어가 있는 타이어 객체 개수겠죠. 이 개수만큼 포문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카운터 패스 i 값이 0이고, 그죠? 두 번째는 0일 때, 그 다음에 i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까지. 요 렌스 값이 4잖아요. 요 배열의 크기가 4이기 때문에 i 값이 4보다 작을 동안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는 다 참이죠. 그래서 요 4번 반복을 하는 거고, 자, 내부에 if 조건문이 있는데, 자, if 조건이 뭐 하는 건지 보면 이 타이어스의 i번째, 요 인덱스가 0, 1, 2, 3, 4 차례로 이제 바뀔 건데, 요 i번째 0 처음에 이제 0이겠죠. 0. 자, 0번 위치에 있는 타이어가 요 앞 왼쪽 타이어일 거예요. 앞 왼쪽 타이어. 타이어의 롤을 시행합니다. 롤은 타이어를 굴리는 거예요. 타이어를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게끔 타이어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롤을 이제 실행했을 때, 자, 리턴 때는 그 결과값이 펄스면, 그래서 롤 메소드를 실행하면 리턴되는 값이 true false 값이 넘어오는데, 이게 펄스면은 스탑, 스탑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는 거예요. 그리고 자, 리턴하는 거죠. 리턴하는데 어떤 값을 리턴하냐면 i 더하기 1이라는 값을 리턴해 줍니다.
예. 그래서 요 if 조건문을 자 인덱스가 0일 때 요 i 값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하면 앞쪽에 왼쪽 오른쪽 타이어 있고 뒤쪽에 왼쪽 오른쪽 타이어 있습니다. 그죠? 예. 타이어 4개죠. 그 4개의 타이어를 이런 식으로 롤이라는 메소드를 이제 실행하는 거죠. 실행해서 그 중에서 롤 실행했을 때 펄스 값이 나오는 게 있으면 이렇게 스탑 메소드 실행한 다음에 요 i 더하기 1 값을 리턴해 줍니다. 어디로? 요 run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한 곳으로 호출한 곳으로 리턴 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자, 요 폼은 4번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다 실행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하는 거는 리턴 0이죠. 0이라는 값을 리턴해 줍니다. 자, 이게 지금 전체 소스 코드가 있는 게 아닌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 자동차 런이라는 게 자동차 달리게 하는 거예요. 엑셀을 이제 밟는 거고요. 밟으면 타이어 내 쪽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굴러가야 되죠. 굴러가는데 우리 이제 타이어가 그 땅에서 굴러갈 때 보면 타이어가 딸잖아요, 그죠? 마찰력이 있으니까 타이어가 이렇게 굴러가면서 딸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두 번째 이게 이 타이어의 수명이에요, 수명. 지금 요 타이어는 6바퀴 굴러갈 수 있다. 요거는 2바퀴 굴러갈 수 있다. 앞으로 남은 수명. 요거는 3바퀴 더 굴러갈 수 있다. 요거는 4바퀴 굴러갈 수 있다. 와, 최첨단이다, 그렇죠? 타이어 몇 바퀴 더 굴러가면 이게 펑크가 나는지 아직까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냥 눈으로 그 홈 이제 다 따르면 이렇게 이제 교체할 시기 뭐 동전지 끼워 넣어 가지고 그죠? 뭐 이렇게 또 보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타이어가 수명이 다 됐으면 어떻게 돼요? 교체해야 되죠. 타이어를 교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런 메소드를 실행을 해서 이제 자동차가 굴러가게 하는데 그 굴러가게 하는 게 뭐냐면 이 타이어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롤. 회전시키면서 타이어를 짧게 만드는 거예요. 수명을 점점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펄스가 나오면 얘가 이제 타이어가 다 따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타이어가 다 따랐을 때 타이어 교체하는 그런 이제 소스 부분이 필요하겠죠. 타이어가 다 됐으면 타이어를 교체시켜주는 그런 이제 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자동차 경주 게임 같은 데도 요 타이어 그 지금 이제 그 수명 다 됐을 때 왜 자동차가 막 느리게 가는데 새 타이어 탁 바뀌면은 또 이렇게 빠르게 또 속도가 더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이렇게 구현을 해 놓은 것도 있죠. 그런 건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자바 이렇게 게임 쪽에 야 내가 이 코드를 지금 클래스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객체 생성한 다음에 조립해서 만들 수 있다는데 어? 스타크래프트 어떻게 만들면 되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저기 카트라이더 어떻게 만들면 될까? 곰곰하게 실제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그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리가 좀 지가 좀 나시더라도 좀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소스 코드 하고 실습하실 때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그죠? 정리를 하시면서 혹시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오늘 설명을 쭉 들었는데 아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예. 저도 막 반복해서 막 설명을 드리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면 앞에 부분 복습하면서 올라오셔야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내용 볼게요. 어, 자, 타입 변환과 다양성. 자, 계속해서 보는데 요거는 이제 매개 변수의 다양성 쪽 이제 내용입니다. 자, 요 부분은 자, 페이지 우리 교재 321페이지부터 해서 32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예.
자, 매개 변수. 매개 변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매개 변수. 우리 메소드 만들 때 매개 변수 쓰잖아요. 어떤 값을 던져주면 그걸 이제 받아서 메소드 안에서 사용할 때 이제 매개 변수라는 걸 이용하죠. 자, 이 매개 변수가 클래스 타입일 경우,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클래스 만들 때 메소드 선언해서 사용하는 것도 앞에서 다 했었죠. 내가 클래스 만드는 거 했었나? 그 매개 변수 사용해서 메소드 만드는 거 했었나? 다 있어요. 다 이미 앞장에 메소드 만드는 것까지 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메소드 이렇게 호출할 때, 자, 매개 변수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매개 변수 그 선언을 해주죠. 내가 2개 필요하면 2개, 3개면 3개. 근데 그 매개 변수의 타입을 앞에서 우리가 대부분 어떤 걸 쓰냐면 기본 자료형에서 제공되는 뭐 인티저라든지 뭐 이런 뭐 플롯이라든지 뭐 이런 매개 변수를 쓰고요. 스트링 타입 많이 썼죠. 스트링 타입. 참조형인데 스트링 타입 많이 썼었죠. 그 이제 스트링 타입도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타입입니다. 그런 것처럼 매개 변수의 타입이 클래스 타입. 스트링처럼 클래스로 우리가 만든 클래스를 매개 변수 타입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해당 클래스의 자, 객체 대입이 원칙이나 자, 자식 객체 대입하는 것도 자, 허용이 된다. 자, 해당 클래스의 자, 객체 대입이 원칙이나 자식 객체의 자, 대입도 허용이 된다. 자식도 허용된다. 이 뭔 말이냐? 자, 우리 앞 시간에 부모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다가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대입할 수 있다. 다형성 설명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프로모션 자동 현반환이 일어나서 부모 클래스 타입의 자식 클래스 객체가 대입이 된다. 그거 했었습니다. 그죠? 앞 시간에. 매개 변수에서도 그 성질을 그대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그거 이해를 하셨으면 매개 변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클래스 타입일 때 매개 변수의 어떤 타입을 줍니다. 클래스로. 그러면 그 해당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넘어와야 되는데 그 해당 클래스 객체가 아니고 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든 그 자식 클래스의 객체, 이런 객체들도 매개 변수 값으로 받을 수 있다. 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매개 변수, 자, 이제 매개 변수의 어떤 이제 클래스 타입을 쓸 때, 자식 클래스의 객체가 이제 들어오면은 자동 타입 변환이 일어난다 하는 거는 앞에서 다형성 설명할 때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매개 변수도 다형성, 이런 이제 성질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코드하고 그림이 잠시 나오는데요. 밑에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그림부터 보면, 자, 그림에, 자, 이제 부모 클래스죠. 슈퍼 클래스, 상위 클래스, 부모 클래스로 이제 비클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비클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화살촉 여기 맞는 부분이 부모입니다. 그죠? 맞는 요 화살촉이 이렇게 탁 이렇게 맞는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죠. 그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요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입니다. 자식 클래스는 자, 비클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상속은 요 방향이죠. 이렇게 상속되는 겁니다. 그죠? 비클 클래스의 필드와 메소드를 상속받아서 버스라는 자식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버스는 비클의 어떤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클 클래스부터 모든 그 이런 멤버들을 다 상속을 받고 거기서 버스가 되기 위해서는 비클이 버스가 되기 위해서는 버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특징이 되는 그 속성, 그다음에 버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 버스는 왜 그 앞문도 있고 뒷문도 있는데 왜 벨 누르면 삐 하면서 호출 문 열어 달라는 그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가용에 버튼 누르면 삐 하면서 문 열어 달라고 소리 납니까? 없잖아요, 그런 거. 그죠? 근데 버스는 내리겠다 하면 하차 그 벨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이제 버스가 가져야 할 어떤 특징과 속성, 특징과 기능을 추가하면 비클에다 추가하면 버스가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이렇게 이제 보면 자, 클래스가 하나 이제 선언이 되어 있는데 드라이버는 어, 자, 요 드라이버 클래스죠. 드라이버 클래스인데 운전사죠, 운전사. 드라이버 클래스인데 자, 요 드라이버 클래스 안에 자, 보이드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운전하는 건데 보이드 드라이브. 자, 리턴 타입이 보이드면 리턴 값이 없다는 거고요. 자, 이 드라이브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자, 요게 뭐예요? 매개 변수입니다. 비클이라는 요거. 요거. 비클이라는 클래스 타입의 요 매개 변수. 매개 변수 이름을 요 타입 이름과 동일하게 줬죠. 소문자로 적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클 타입의 비클이라는 매개 변수. 여기에 비클 객체를 받죠. 비클 객체를 탁 던져주면 여기에 비클 객체를 딱 저장을 하는 그런 이제 매개 변수입니다. 그럼 이 비클 매개 변수에 비클 객체를 받아서 뭐 합니까? 요 비클은 참조 변수잖아요, 그죠? 매개 변수인데 객체를 받았으니까 참조 변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클 점 해서 요렇게 비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드라이버 클래스에 드라이브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요. 이때 이 메소드는 자, 매개 변수를 이제 클래스 타입으로 가집니다. 클래스 타입. 이렇게 비클 클래스 타입의 매개 변수를 가집니다. 자, 옆에 이제 코드를 보면 자, 드라이브 클래스를 가지고 자, 요 뉴 드라이버 해가지고 드라이버 객체를 생성하죠. 이렇게 드라이버 객체 생성했습니다, 그죠? 요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생성해서 그러면 이제 요 드라이버 자 객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자, 요 버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뉴 버스 자 생성자 호출해서 버스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요 참조 변수 버스에다가 집어넣죠.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죠? 자, 버스 객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생성된 드라이버 객체에 메소드 드라이브를 호출합니다. 요 드라이브 있잖아요, 그죠? 드라이브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여기다가 뭘 넣어줍니까? 요 버스 객체를 탁 매개 변수 값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객체를 매개 변수 값으로 탁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요 비클이라는 타입은 원래 비클 객체를 받는 건데 여기에 지금 버스를 집어넣죠. 이렇게 버스를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버스는 비클의 자식 클래스죠. 그래서 요 비클의 이 자식 클래스 객체를 비클 클래스 객체의 그 비클 클래스 참조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할 때 자동 형반환이 일어납니다, 그죠? 자동 형반환. 그래서 비클 타입의 요 참조 변수에다가 이 버스 객체를 탁 넣어주면 요 비클.run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버스 들어가 있죠, 버스.
버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run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 코드는 예, 버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run 메소드를 실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이게 지금 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제가 택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택시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이해되시면 뭐 잘하신 거고요. 그래서 택시 볼게요. 택시 자 택시 자 이 비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택시를 이제 만든 거예요. 택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자식이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버스가 아니고 아이고 택시 클래스 타입의 예, 택시라는 참조 변수를 만들고 new 해서 택시 생성자로 호출한 거예요. 그러면 택시 객체가 만들어져서 택시 참조 변수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드라이버 객체에 드라이버 호출할 때 여기다가 요 택시를 탁 넣어주면 예 여기 뭐 받는 거예요. 여기 택시 객체를 예 비클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 타입의 예 매개 변수가 받는 거죠. 타입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택시는 자식 클래스 타입이니까 자동 현변환을 시켜가지고 예 비클이라는 예, 매개 변수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비클이라는 매개 변수에는 어떤 객체 들어있어요? 택시 객체 들어가 있죠. 여기 택시 객체 들어있죠. 택시. 예, 택시 객체가 들어가 있어요. 택시 객체 점 ru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 객체의 run 메소드를 실행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러면 요 드라이버 이제 이거 좀 지워서요. 자, 이제 카트라이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카트라이더. 자, 카트라이더에 이제 운전사 객체를 하나 딱 만들고요. 요 운전사 객체 운전사 객체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 메소드에다가 버스 객체를 탁 넣어주면은 여기서 버스를 런 하잖아요, 그죠? 버스 객체 가지고는 런 메소드 실행하잖아요. 버스를 운전하는 거고 버스가 막 움직이는 거고 여기에 택시를 넣어주면 택시 객체를 받아가지고 택시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자, 드라이버 객체 드라이브 메소드에 여기다가 만약에 비행기를 넣어줬어요. 에어플레인이라는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에어플레인을 넣어준다. 그러면 에어플레인 비행기를 운전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차 종류로 이제 되니까 비클 종류가 되니까 예, 좀 맞춰서 뭐 버스가 아니고 뭐 트럭 뭐 이런 거 예. 여기 이제 트럭을 객체를 만들어서 트럭을 집어넣어주면 예, 여기서 이제 트럭을 좀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사는 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 그죠? 예, 택시든 버스든 트럭이든 이런 객체들을 다 예, 달리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이때 자, 자동 타입 변환 프로모션이라는 게 일어난다. 예. 부모 클래스 타입의 하위 자식 혹은 자손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예, 대입할 수 있다. 이때 이 대입되어지는 자식 하위 객체는 상위 예,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자동 변환은 된다. 프로모션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클 타입의 비클에다가 버스를 이렇게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때 자동 변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한번 더 이제 자식 객체 요 비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는 자식 클래스들의 자식 객체들은 여기에 예, 매개 변수 값으로 객체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자식 객체가 재정의한 run 메소드를 이제 실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자동차 하나 하니까 또 덜 와닿으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예, 이렇게 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기관총이라고 보면 기관총. 총이 가질 특징을 상수하면 기관총 뭐예요? 연속으로 다다다다 나오는 거죠. 게임 만들 때 총이라는 클래스 만들어 놓고요. 이걸 이제 상속 받아서 기관총을 만드는 거야. 예,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당연히 총을 쏠 수 있는 어떤 병사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기관총을 탁 넣어주면 기관총도 쏠 수 있잖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게임할 때 뭐 무기 막 이렇게 아이템 이렇게 해서 교체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뭐 여기 저 그런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자, 그다음 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내용이 자, 강제 타입, 자, 변환, 캐스팅이죠. 앞에서는 이제 프로모션을 다뤘고요. 예, 프로모션 이제 같은 경우에는 작은 자료형에서 큰 자료형으로 자료로 이제 바뀌는 거고, 강제 타입 변환, 텍스트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큰 자료형을 작은 자료형에다가 이제 대입을 할 때, 예, 요런 이제 캐스팅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교재 324페이지부터 해서 325페이지 이제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요 내용을 보면, 자, 부모 타입을 자식 타입으로 변환하는 거 돼 있죠. 반대로. 그러니까 어떤 값을 표현하는 범위가 큰 자료형이 있는데 값을 표현하는 범위가 좁은 자료형, 더 작은 자료형에다가 대입을 할 때, 부모 타입을 자식 타입으로 이렇게 변환할 때 강제 타입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자식 클래스 타입이 있고요. 참조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 클래스 타입에 어떤 개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강제 타입 변환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요거 캐스팅 할 때 필요한 캐스트 연산자가 필요합니다. 요거 형 변환 연산자. 여기 자식 클래스 타입. 요 자식 클래스 타입을 요 서괄 안에 넣어주죠. 예, 캐스트 연산자. 그죠? 서괄 안에 요 타입을 적어줍니다. 변환할 타입이죠. 예. 그러면 자식 타입이 부모 타입으로 변환이 됩니다. 잠시만요. 요거는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 그 요 부모 타입을 클래스 타입을 자식 클래스 타입으로 변환해서 집어넣을 때 요 이 부모 클래스 타입은 이전에 사전에 요 이제 그 자식 타입에서 부모 타입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바뀌었던 거, 바뀐 이렇게 원래는 자식 타입이었는데 부모 타입으로 바뀌었던 거 사전 조건입니다. 어, 변환된 상태의 부모 클래스죠.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된 상태의 부모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 타입으로 강제 형 변환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요거 예. 자, 그래서 요 강제 타입 변환 그 할 때 강제 타입 변환 할 때 이게 이제 클래스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간에 부모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로 타입 변환할 때는 이 부모 클래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부모 클래스는 원래부터 부모 클래스가 아니라 자식 타입의 클래스 타입인데 이게 부모 타입으로 프로모션, 자동 형변환이 된 부모 클래스 타입이죠. 그래서 요걸 조금 더 하면 자동 형변환, 요 부모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 타입에서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자동 형반환이 된 그 클래스 타입입니다. 그죠? 예, 요렇게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 요럴 때 자식 클래스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식 타입의 클래스 타입을 요 캐스트 연산자 예, 안에다가 자식 타입의 클래스 를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건이 나오는데 자식 타입을 부모 타입으로 자동 형반한 후에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후에 다시 자식 타입으로 변환을 할 때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제 타입 변환이 필요한 경우에 자식 타입이 부모 타입으로 이제 자동 현반환이 일단 된 상태에서 부모 타입에 선언된 필드와 메소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식 타입이 부모 타입으로 자동 현반환이 되게 되면 부모 타입에서 이제 선언되었던 필드와 이 메소드만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원래 자식 타입일 때 사용했던 자식 클래스 타입에 추가되었던 그런 필드와 메소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그 필드와 메소드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 타입이 부모 타입으로 바뀌었을 때는 부모 타입이 가지고 있는 필드와 메소드만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자식 타입에 선언된 필드와 메소드를 다시 사용할 경우에 자, 요런 경우도 있어요. 자, 부모 타입으로 이렇게 자동 현반이 됐죠. 그죠? 자동 현반이 됐는데 이게 이제 자식에서 이거 부모로 자식 클래스 타입에서 부모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식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거 말고 그 자식 클래스 선언해 줄 때 추가된 필드와 메소드도 있죠. 그런 것들이 부모 타입으로 바뀌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필드와 메소드를 부모 타입으로 이렇게 자동 현반이 되면 쓸 수 없다. 그러면 다시 그러면 자식 타입일 때 가지고 있던 필드와 메소드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죠. 자식 타입에서 선언했던 필드와 메소드를 다시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캐스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자식 타입으로 되돌려야 된다는 거죠. 부모 타입으로 이미 이제 바뀐 자동 현반된 이 부모 타입을 다시 자식 타입으로 강제 현반환을 하게 되면 자식 타입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필드와 메소드를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타입을 확인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객체 타입을 확인하는 키워드로 인스턴스 오브라는 게 있거든요. 인스턴스. 인스턴스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예, 맞아요. 그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객체를 찍어내는 거, 생성하는 거. 이걸 이제 클래스는 이제 인스턴스화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찍어낸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하죠. 그래서 요 객체 타입을 확인할 때는 요 인스턴스 오브입니다. 인스턴스 오브. 오브라는 명령어 키워드를 사용해서 타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 타입을. 그래서 부모 타입이면 모두 자식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부모 타입이면 모두 다 자식 타입으로 다 강제 타입 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 요 이제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예, 이게 이제 예외라고 하는데 아직 저 뒤에 나와요. 이 클래스 캐스팅 우리 이제 캐스트 연산자 강제 형변화하는 게 캐스팅이라고 그러죠. 예, 캐스트 할 때, 클래스 캐스트 할 때 이제 익셉션 발생되는 게 이제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입니다. 이런 이제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예외 발생이 이제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밑에 이렇게 보면, 예, 자, new parent 해서 부모 타입 이렇게, 예, 객체를 만들었어요. parent 타입. 근데 이 부모 타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 이 부모 타입의 객체를 자식 타입으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라 그랬죠.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방금 앞 페이지에서. 뭐가? 이 페어런트 이 페어런트는 이 페어런트는 자식 타입이 자동 현변화된 페어런트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 현변화된 상태의 부모 타입을 자식 타입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강제 타입 변환을 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왜 할 수 없는지를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예. 전제 조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강제 타입 변환할 때. 그래서 먼저 자식 타입인지, 예, 확인 후에 강제 타입을 실행을 해야지만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예,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외라는 게 오류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복구할 수 있는 오류. 예.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 자, instance of라는 키워드를 가운데 두고요. 자, 요 우항이라고 돼 있는데, 요 우항에는 클래스, 이 타입이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클래스를 여기 적고요. 그 다음에 요는 참조 변수, 객체를 가지고 있는 참조 변수죠. 여기 적어요. 그러면 요 객체가 요 오른쪽에 있는 요 클래스, 타입이 이제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객체가 요 클래스로 찍어낸 객체면은 true가 나와요. true. 참. 만약에 요 객체를, 예, instance of class 했을 때 이 클래스로 찍어낸 객체가 아니야. 그러면 false가 나옵니다. 자, 논리값으로 리턴해요. 그래서 요 리절트에는 true하면 false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instance of라는 요 명령어는, 자, 이 왼쪽에 있는 객체가 이 오른쪽에 있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냐,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클래스로 찍어낸 객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결과로 true, false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public void method 해가지고요, parent 타입의 parent라는 매개 변수죠. 그래서 여기에 parent 객체는 당연히 넣을 수가 있어요. 넣을 수가 있고, 자, 요 이제 child라는 객체, 이 parent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이제 child라는 클래스의 객체도 이렇게 매개 변수 값으로 객체를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밑에 이 안에서, 자, 지금 이제 요 강제 형변환을 할 때, 요 강제 형변환 하죠. parent 타입을 child 타입으로 강제 형변환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if 조건문에다가, 자, parent라는 참조 변수죠. 요거는 이제 객체. 자, 객체고요. instance of 한 다음에 child 넣었어요. 요 child의 C자가 대문자죠. 클래스명입니다. 타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입. 클래스 타입. 그래서, 자, 여기서 던져준 게, 야, child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차일드 클래스를 찍어낸 거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를 페어런트 객체를 넘겨주잖아요. 그냥 페어런트 객체를 넘겨줬어요. 그러면 페어런트 객체는 차일드 객체를 찍어낸 게 아니거든. 그러면 펄스가 나기 때문에 if 이 강제 행반응을 실행하지 않고요. 이 차일드 객체를 던져주게 되면 잠시만요.
차일드 개체를 던져주면 요 차일드 개체는 페어런트 타입이 아니잖아요. 자동 형변환이 되겠죠. 자동 형변환이 돼서 부모 타입인 페어런트 타입이 바뀌어요. 차일드 개체가. 근데 여기서 페어런트 안에는 차일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스턴스 오브 차일드 하면 이 페어런트 타입은 지금 형변환되어 있는 자동 형변환되어 있는 차일드 객체 맞네. 그러면 차일드 이걸로 이 클래스로 찍어내는 타입이 맞다. 인스턴스가 맞다. 그럼 true가 되겠죠? 그래서 강제 형변환을 할 수 있도록 요 부분을 이제 실행을 해주는 거죠. 페어런트 참조 변수 요 매개 변수에 있는 안에 있는 내용은 차일드 클래스로 찍어낸 차일드 개체이기 때문에 차일드 클래스 타입으로 강제 형변환을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는다.